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80.51을 기록했고요. 오늘 0.58%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방송을 올리자마자 테슬라 뉴스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는 4% 이상 주가가 하락하며 270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구독자님께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임한다라는 뉴스가 떴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소식을 확인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뉴스가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저도 고정 댓글을 올리면서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지만 정말 긴박했던 순간들이었고,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그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하며 월가의 평가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025년 4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후임 CEO를 물색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복수의 헤드헌팅 업체들과 접촉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후보 물색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영에 소홀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둘째로는 2025년 1분기 실적 부진 이후 주요 투자자들이 경영의 안전성을 요구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기사에서는 전 CTO였던 JB 스트라우베리 주요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위기를 진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보도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4%가 하락하면서 정말 이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의사회 의장인 로빈 덴홈이 공식 입장을 내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테슬라 CEO는 일론 머스크가 맞으며 이사회는 그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발표를 올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X에 글을 올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향해 완전히 거짓된 보도이고, 이런 보도는 윤리를 위반한 기사라며 정말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테슬라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로빈 덴홈의 글을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에서는 보도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사를 배포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정말 이러다가 이사회가 진짜 후임을 찾는 게 아니냐며 이런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다라는 것이 현재 일론 머스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이 보도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에 복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로보택시 이벤트 준비에 집중하고 있고, 주가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감한 시점에 일론 머스크의 CEO 교체설이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부 투자자들은 이 기사를 두고 쇼포지션 세력의 의도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급작스러운 루머였다라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익명의 소식통을 기반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수상하며, 이 시장이 개장되기 전이라는 시점에 맞춰서 발표한 것이 공매도 세력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명 확인 없이 오로지 소식통이라는 단어만 의존하면서 이런 기사를 만든 것은 언론 윤리 측면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크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거에도 테슬라의 부정적인 보도를 자주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의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하고 있는 이사회 내부의 우려가 정말 존재하기는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로빈 덴홈은 이사회 의장이자 호주 텔스트라의 CFO 출신인데, 이 관련돼선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킴벌 머스크는 모두가 알듯 일론 머스크의 친동생이고요. 또 제임스 모독은 21세기 폭스 전 CEO로서 테슬라의 이사진 중 상당수가 머스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하자는 이런 안건들이 올라왔었지만 이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계속 부결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를 견제하기보다는 방어막을 해왔다라는 평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사회 내부에서 머스크를 대체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한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오늘 새벽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내부 일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대신할 CEO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테슬라 내 갈등과 보이콧이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핵심은 이사회가 이를 부인하든 아니든 결국 결단의 순간이 온 겁니다. 이사회는 메시지를 던졌고 머스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테슬라 CEO냐 도지냐. 지난 컨퍼런스 콜은 아마도 머스크가 최근 5년 사이에 보여준 최고의 발언이었을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이 컸고 상황은 임계점에 도달했죠. 어떤 표현을 쓰든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의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이제 그의 백악관 행보는 끝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어제 강요회의에도 참석했죠. 그것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2개나 겹쳐 쓴 채로요. 물론 지금은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거 도지에 몰두하던 시절처럼 브랜드 손상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강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는 스스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고요. 중요한 건 브랜드 손상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성장 기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기재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반등까지, 특히 BYD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찾는 게 중요하죠. 리더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머스크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머스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반등한 거죠. 결국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사회와 머스크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말이죠. 이제 테슬라랑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바로 웨이모와 도요타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와 상위 모델을 가진 도요타가 웨이모와 손잡는다면 웨이모는 이미 매주 25만 건의 유료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일부에서 말하는 것만큼 큰 위협은 아닙니다. 24만 달러 차로 현재 4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 물론 확장은 할 것 같습니다. 웨이모가 초기엔 앞서 나갔지만 사이버캡이나 자율주행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결국 스케일과 범위에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질 거라 봅니다. 이런 협업은 앞으로도 더 나올 테지만 제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투자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 머스크가 테슬라를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죠. 그는 이제 모자를 쓸 게 아니라 테슬라 CEO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핵심은 이 사회가 이를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결국 그 결단의 순간이 왔다는 것이고 댄 아이브스는 이 이사회가 메시지를 던졌고 머스크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며 월스트리트의 보도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사회의 움직임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백악관에서 계속 도지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다시 테슬라로 돌아온다고 발표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사회의 움직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의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고, 이제 백악관의 행보는 끝났기 때문에 테슬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댄 아이브스의 예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율주행과 로봇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BYD와의 경쟁에서도 테슬라가 우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리더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 댄 아이브스는 월스트리트의 기사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로 돌아온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복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8년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윗을 올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머스크의 CEO직은 유지하지만 향후 테슬라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법률 자문단에 승인을 받기로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이후에는 트위터의 인수와 대규모 주식 매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나오면서 경영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많은 비판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버텨냈고, 또 이사회도 팬들도 그를 지지한 결과 리더십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월가에서 이번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다른 시각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요.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중 한 명은 머스크가 도지에 너무 많은 걸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터스크 벤처스의 공동 창립자 브래들리 터스크, 그리고 카나코드의 조지 제네리커스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브래들리님, 예전에 우버가 창업자에서 다라 CEO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요. 테슬라도 이제 그런 다라 모먼트가 필요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생각은 한번 어디까지 해볼 수 있나 보자. 얼마나 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나 보자는 식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실적으로 평가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이는 오직 머스크의 마법 같은 이미지와 개미 투자자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면 그는 테슬라에 집중해야 하죠. 만약 도지나 스페이스X, XAI 같은 데 집중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테슬라의 인위적으로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처럼 테슬라는 머스크가 이끄는 리더십 아래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몇 달간 테슬라 전 시장 앞 시위와 불매운동 등으로 이미지 타격도 컸습니다. 이사회가 CEO 교체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이사회의 기본적인 책임 아닐까요? 최소한 검토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죠. 주가가 40% 이상 빠졌다면 어떤 조직이든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여전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3배가 넘어요. 만약 회사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머스크가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사진의 보상도 결국 주가에 연동되어 있으니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부인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지님, 현재 테슬라 주가의 머스크 프리미엄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머스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오랜 기간 테슬라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회사를 이끌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치 중심의 분석을 하는데요. 테슬라는 수익성 측면에서 곧 큰 가능성이 열릴 기업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등 세대 교체급 기회가 많습니다. 머스크는 이 회사의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자율주행 플랫폼으로의 전환 등 큰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슬라의 머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가 떠나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겠죠. 현재 목표 주가는 $303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 $20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머스크가 테슬라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테슬라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직접 여러 명을 만났고요. 하지만 결국 회사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머스크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저장 등 새로운 분야, 개척도 그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는 그런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키며 회사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 기업 가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를 부정적으로 보는 월가의 시선을 보면 일론이 도지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도운 이유가 바로 더 유명해지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3배가 넘는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라면 일론 머스크가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테슬라의 비판적인 사람들도 일론의 복귀가 맞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월가의 시선에서는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테슬라는 수익성 측면에서 곧 큰 가능성이 열릴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이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의 기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등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테슬라 주식 가치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CEO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루머만으로 테슬라의 가치 중 4%가 바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루머가 현실이 되었다면 테슬라 안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사라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로빈 델 홈의 반박이 나오자 다시 반등을 하며 그 하락분을 만회했고, 결국 이 모든 논란의 끝은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6월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CEO 교체설과 이사회의 루머, 그리고 경영 불안 이슈 등 이 모든 이슈들을 단칼에 정리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와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